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시죠? 설날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어, 저는 사실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은 4월 7일 보궐선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물론 제가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시장 선거 또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또 보고 있는데, 어, 솔직한 심정은 정말 한국에서 정치는 죽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미 모든 그 정치는 이미 정말 갈 때까지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 대부분의 부산 시민, 서울 시민들은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을 포기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뭐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또 발휘될 수도 있겠지만 그 투표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그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제 또 현명한 투표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후보를 골랐을 때 그 결과는 또 우리 모두한테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그 후보들이 좋은 정책이나 좋은 공약을 낼 수 있도록 또 피드백을 줘야 하는 게 또 우리 시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일 텐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미 왠지 죽은 거나 다름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은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겪고 있어서 좀 더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 또 서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도 별다르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그 몇 가지 이슈가 거의 뭐 사람들을 혼을 빼놓고 있고 또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슈가 이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되겠죠. 이게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완전히 가덕도 신공항 이슈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근데 물론 그게 아마 여당의 선거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은 그냥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얼마나 환경을 훼손하는지 그리고 이런 항공산업이 과연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환경의 위기를 처절하게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환경의 그런 중요성이라든지 환경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놓지 않는 걸 보면은 그게 가장 최우선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정말 이 한국 정치가 2021년도에 걸맞는 정치인지라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존 정치인들이 그런 좀 구태의연한 정치를 한다면 새로운 시민들이나 어떤 신인 정치인들이 새로운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전무하다는 거 거기에 또 한번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나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지 못한데요. 그래서 더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정치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내 자신이 나가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책감과 또 그런 답답함이 하루하루 저를 좀 옥죄어 오고 있는데요. 저희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시민 후보를 계속 찾아보고 시민단체, 환경단체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은 부산에서는 새로운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시민 후보를 찾는데 실패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서 굉장히 속상한데요. 그 고민은 아마 4월 7일 선거를 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선거가 정말 우리 인생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민들은 선거에 관심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들려오는 대답들이 뭐 한간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를 뽑든지 인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뭐 정치에 대한 그런 희망 자체가 없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좀 시도를 해도 결국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또 젊은이들은 뭐 정치는 누군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그런 굉장히 괴리감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정치에 나서는 것조차도 굉장히 뭔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그런 그 고정관념이 아주 뿌리 박혀 있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상상력과 그 추진력이나 모험심이 한창 뜨거워야 할 그런 젊은이들에게서 제가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오히려 정치에 대한 회피 아니면 그냥 무관심 그리고 정치는 자신의 일이 아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될 일이고 그 누군가를 불평하고 불만은 하지만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거는 우리나라의 그 주입식 교육 그리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펴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권위주의적 문화, 유교 사상의 어떤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 같고 또 학교 다닐 때 뭐 정치나 환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조차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 학생들에게는 많은 정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새롭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선생님 덕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정치의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절감하고 학교에서 왜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좀 되게 속상하다라고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어서 아주 소수지만 또 저와 인연이 닿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정치, 환경 얘기를 귀가 닳도록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나름 그런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정말 제 욕심에서는 이제는 기존의 이런 구태의연한 그 두 당이 독점하는 그래서 정치 권력 다툼에 매몰되고 정말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그런 정근대적인 정치 구조를 바꾸는 작업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은 정말 정의감 넘치는 책임감 있는
그런 시민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로 대거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서는 제 신념은 변치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제 방송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은 뭐 정말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치인이 될 가치가 있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 여러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배경, 다양한 성별,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다양한 다당제의 그런 정치 모습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치는 권력 다툼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천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 나름의 정치 신념은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찾아본다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나라가 모든 게 완벽하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무조건 따라야 돼라고 맹목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추진했던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또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주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또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데도 많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또 롤 모델로 삼아서 또 우리 자체에 또 훨씬 더 독창적이고 또 수준 높은 정책을 겸비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전 세계의 정치를 주도해 나가는 K-팔로틱의 시대가 저는 조만간 올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젊은 세대, 기존의 세대, 기성세대 할 것 없이, 그리고 여성, 남성, 이게 서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모두 힘을 합쳐서 그런 선진 정치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때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정치는 일부 정치인들만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도 각자 자리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노력하고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사회는 발전할 수 있고 정치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책을 한 권 낼까 생각합니다. 사실 책 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할 텐데요. 저는 제가 한국에 돌아오고 한 1년, 지금 2년 정도 이제 거의 다 됐나요? 2019년도에 이제부터 2년 넘어갔는데, 한국인의 정치 알레르기가 정말 한국인의 정치를 죽이는 게 아닌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정치가 정말 정말 잘못돼 가고 있는 거를 방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한국인들의 집단 지성을 좀 깨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느껴왔던 짧지만 저 나름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짧게 에세이를 하나 써볼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또 방송이 길어져서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지만,
정말 저는 이 강당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길거리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제 할 말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정말 많지가 않네요.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만약에 뭐 제가 쓴 메시지, 책에 쓴 메시지가 많은 그 한국인들에게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또 그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정말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차라리 이렇게 현장에서 뛰면서 막 너무 속상하고 막 답답하고 이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조용히 한번 책을 써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또 미세먼지 보니까 검정색에 부산도 웬만하면 빨간색이고 아주 또 속상합니다. 정말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왜 이렇게 나쁜 공기를, 더러운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되는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 보니까 그 시민들의 정치권이 없는 나라일수록 환경이 정말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찾아오려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 권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 정치 권력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손에 쥐어주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사회적인 변화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버니 샌더스 정치인도 그랬죠.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력을 쟁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권력조차도 그런 권리조차도 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치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정치 뉴스를 보면 혐오스럽고 정말 속상하고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정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외면하면 할수록 정치는 더 썩은 물로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문제로 모든 그 부산 시민들을 그냥 선거용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지금 움직임 그런 것들이 하나의 큰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서울도 뭐 계속 주택을 뭐 얼마를 더 공급하겠다. 뭐 하여튼 난개발 위주의 그런 정책들, 개발 위주의 좀 약간 정근대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에는 그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환경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환경을 지키면서 또 좀 더 수준 높은 고급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오히려 서울과 부산이 나아갈 방향은 생태도시 그리고 재생과 분배의 경제를 잘 어울려서 다 함께 잘 사는 도시 그리고 복지가 보편적 복지가 또 잘 이루어진 그런 이제는 좀 정치 선진국의 그런 도시를 닮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자동차 수는 좀 현저히 줄이고 좀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넓혀서 좀 마음껏 산책하고 아이들도 뛰어놀고 또 반려동물과 집 밖에 나가서 정말 편안하게 산책하고 거닐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미세먼지로 자욱한 그런 끔찍한 도시가 아니라 정말 도시 숲과 또 깨끗한 공기 그리고 여유로운 풍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생태 도시로의 전환이 정말 시급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워라밸이 없는 그런 삶에 찌들리고 노동에 찌들린 그런 매일매일 피곤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정과 또 자기 개인의 자유 그런 여가 시간을 충분히 즐기면서 또 짧고 굵게 일할 때는 또 멋지게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축복받고 사회의 도움을 듬뿍 받아서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가지는 것이 정말 행복을 주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을 주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받는 교육이 창의력과 개성과 존엄함을 다 말살시키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그 창의력, 그리고 그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합심하고 협동하는 그런 진정한 전인적인 교육이 되고, 또 영어 교육도 마찬가지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를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또 실용적인 영어 교육,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고 또 노동조합이 탄압받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장려해서 노사 간의 화합을 잘 이루어내고, 그래서 산업이 더 튼튼해지고 더 우리가 더 이제 대립과 갈등의 사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이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그런 연대하는,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꼭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싶다는 꿈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정당 명부 선거, 그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두 당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정근대적인 정치 지형이 과감하게 깨어지고 다당제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정치는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도 없앨 수 있고 선거법도 개혁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죽은 정치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우리의 한국의 정치 이제 멋지게 되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그 유튜브도 가능하면 또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